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빵 이론을 하시는데 1차 발효하는 그 부분부터 배울 건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그 전에 배웠던 그 믹싱하는 거, 믹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반죽이 만들어지는 단계인데요. 픽업 단계. 픽업 단계, 밀가루에다가 재료에 원재료에다가 물을 넣고서 가볍게 섞는 정도, 이거를 대충 혼합한다고 하는데 글루텐의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만져보시면은 굉장히 끈적거려요. 그 단계를 픽업 단계라고 하고요. 자, 클린업 단계예요. 클린업 단계는 글루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저희가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되고 볼벽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단계에 저희가 이제 유지를 넣어요. 유지는 어떤 상태에 제가 넣으라 그랬어요. 부드럽게 풀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반죽에다가 집어넣고 저희가 이제 뭐 80%할 건지 90%할 건지 100%할 건지 이렇게 믹싱을 하는 단계예요. 그 단계는 클린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발전 단계예요. 발전 단계는 믹싱하면서 탄력성이 최대인 단계를 발전 단계라고 하고, 탄력성이 최대인 거 물어보시면은 발전 단계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최종 단계는 글루텐이 결합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빵이 굉장히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탄력성이라든지 신장성이 가장 좋고 반죽에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단계를 잘 포착하는 게 제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렛다운 단계입니다. 렛다운 단계는 100%에서 조금 더 믹싱하는 거, 오버 믹싱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성이라든지 퍼짐성이 최상인 단계로 과반죽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단계로 만들 수 있는 빵은 햄버거 빵과 그다음에 잉글리시 머핀이 여기 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파괴 단계는 빵을 만들 수 없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반죽이 만들어지는 단계에 대해서 계속 배워봤는데요. 이 단계는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실기시험 보시는데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1차 발효하고 2차 발효를 하면서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단계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1차 발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차 발효인데 발효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발효를 하는지 그냥 구우면 안 될까요? 그냥 구우면 빵이 딱딱해서 맛도 없습니다. 발효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빵을 만들 때는 발효가 두 번의 발효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발효입니다. 반죽이 팽창이 돼서 반죽이 숙성이 돼서 반죽의 빵의 풍미를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팽창을 합니다. 가스 발생력을 극대화시켜서 반죽의 신장성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가스 보유력을 증대를 시키는 겁니다. 숙성, 반죽이 유연해지고, 그 다음에 소화 흡수율이 향상이 돼요. 이 단계에서. 그 다음에 발효에 의해서 생성되는 독특한 맛과 향을 부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1차 발효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1차 발효를 하면서 가스백이라는 다른 말로 펀치라고 하는데요. 발효하는 동안, 자, 저희가 1차 발효를 스트레이트법에서는 보통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데요. 그 사이에 3분의 2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꺼내서 펀치를 해주게 돼요. 그 펀치는 반죽에 압력을 주어서 가스를 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왜 꺼내서 펀치를 할까? 이거는 산소를 공급해요. 산소를 공급하고 펀치를 하면서 막 팍팍 패대기 치는 게 아니라 살살 뭐 두드려주는 정도. 그래서 이거는 이스트의 활성과 산화, 숙성을 촉진을 하고요.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펀치하는 이유예요. 자,
저희가 이제 스트레이트법의 그 최종 희망하는 온도가 27도입니다. 습도 75에서 80% 정도 되고요. 부피는 어느 정도 부풀었냐? 3에서 3.5배, 반죽의 4배, 섬유질 망상이 생기고 손가락 테스트. 자, 기억나시죠? 자, 스펀지 도우법은 어땠어요? 27도에 습도는 75에서 80% 똑같네요. 자, 그런데 보통 저희가 앞에 스트레이트법에서의 시간은 뭐 5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스펀지 도우법은 빵을 2번 믹싱한다 그랬어요. 2번. 그래서 좀 더 길어요. 3시간, 4시간. 부피는 스트레이트법보다 조금 더 4에서 5배 정도 드롭 현상이 나타나요. 발효점, 1차 발효점. 자, 액체 발효법은 액종법이라고 하고요. 온도는 30도예요. pH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pH 4.2에서 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영도에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는 온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온도. 자, 1차 발효점에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부피가 증가하거나 내부의 망상 조직을 확인하거나 자, 반죽을 눌렀을 때 조금 오므라드는 상태. 우리 기억나시죠? 자, 부피가 1이었는데 2에서 2.5, 3배까지. 자, 이거 반죽을 들어봤을 때 거미줄 망상. 자, 반죽을 눌렀을 때 오므라드는 정도. 이게 뭐냐면 반죽을 손가락에다 밀가루 묻히고 나서 3분의 1은 오므라들고 3분의 2는 그대로 있어요. 그 상태가 되면 1차 발효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발효 손실이 있어요. 통상 1에서 2%인데요. 총 반죽의 무게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발효하는 과정에서 반죽의 무게가 줄어드는 현상을 발효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분할하죠. 반죽이 1차 발효가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무게, 그리고 어떤 빵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정해지게 되고 있어요. 자, 1차 발효를 끝낸 반죽을 미리 정한 무게만큼 나누는 거예요. 자, 몇 분 이내로? 15에서 20분 이내로. 자, 빨리 분할하시고 둥글릴 거예요. 자, 소규모 제과점에서는 손으로 대량 생산하는 데서는 라운드를 이용해서 둥글릴 거예요. 자, 반죽의 잘린 면을 매끄럽게 하고 마무리하고 가스를 균일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둥글리기가. 자, 둥글리기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간 발효예요. 중간 발효 다른 말로 벤치 타임, 또 다른 말로 오버헤드 프루프입니다. 벤치 타임, 의자에 앉아서 잠깐 쉬세요. 벤치. 자, 벤치 의자 아시죠? 자, 오버헤드 프루프. 자, 둥글리기 끝나면 반죽을 잠깐 쉬게 해서 성형하기 좋게. 자, 이 과정 중간 발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성형으로 넘어가시면은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 쉬는 타임을 주셔야 돼요. 둥글리게 한 반죽이 가스를 포집할 수 있도록 중간 발효를 하고, 자, 온도 27에서 29도이고요. 습도는 75에서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 하시면 돼요. 중간에 상온에서 발효기 안 놓고. 자, 정형은 다른 말로 성형이에요. 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단계예요. 어떻게 성형하라고 우리가 이제 실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성형을 해야 될지. 자, 처음에 밀어요, 말아요, 봉해요. 밀기, 말기, 봉하기. 자, 패닝입니다. 자, 성형한 그 반죽을 팬 안에 집어넣는 건데요. 정형이 완료된 반죽을 팬에 채우거나 나열하는 공정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팬 넣기라고 합니다. 자, 패닝할 때 그 팬의 온도는 보통 32도가 적당한데요. 요거는 뭐 여름철에는 뭐 상관이 없는데 겨울철에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발효가 안 돼서 그 조금 작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겨울철에 너무 또 추우면 안 되니까 팬도 좀 따뜻하게 32도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발효가 잘 돼요. 자, 1차 발효와 성형을 거치는 동안에 상승한 반죽의 온도보다 팬의 온도가 낮으면 반죽의 온도가 낮아져서 2차 발효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죠? 자, 반죽의 이음매, 항상 우리가 반죽을 꼬매고 나면은요, 팬의 바닥에 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꼬맨 대로 위쪽으로 놓으시면요, 발효하는 동안이라든지 오븐에 구우면서 터져서 위에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팬의 바닥에 놓아서 2차 발효나 굽기 공정 중에 이음매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또 틀의 용적에 알맞은 방죽을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반죽의 적정 분량은 틀의 용적 나누기 비용적입니다. 자, 비용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죽을 1g 발효를 시켰을 때, 부었을 때 제품이 차지하는 부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산형 식빵이에요. 저희가 식빵을 만들 때 보통 3개의 봉이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일정하게 못 나오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가운데가 좀 높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굽고 나서 이렇게 층계형으로 나오면은 부피가 일정하게 안 나오고 제품을 성형을 하고 나서 배열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산형 식빵의 그 부피 분할량 3.2, 3.4, 풀먼은 3.3, 4.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식빵은 앞에 3자를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고르실 때 문제에서. 자, 팬 굽기예요. 팬 굽는 거는 저희가 식빵 틀이라든지 평철판을 새로 사게 되면 더 오래 쓰기 위해서 팬 굽기를 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 사게 되면 조금 기를 들인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기를 들이셔야 되는데 열을 흡수를 좋게 하거나 이 팬 굽기 하는 거 팬을 좀 센 불에다 굽는 거예요. 열을 흡수를 좋게 하거나 또 제품에 구워진 색을 좋게 하거나 가장 중요한 거죠. 팬을 오래 쓰려고 팬의 수명을 길게 하려고 그리고 이형성 그 제품을 만들고 나서 제품이라든지 팬이 잘 떨어지게 하게끔 분리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팬을 굽고 있어요. 자, 팬기름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팬기름은 빵에서는 식용유 사용하고 있어요. 식용유, 기름이죠. 요거는 반죽을 구울 때 굽고 나서 팬에 달라붙지 않고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기름입니다. 식용유. 자, 그러면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팬기름이 갖춰야 될 조건. 자, 이미 이치 아무런 맛이라든지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되고 무색 무치 띄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무런 색깔도 없어야 되고 자, 3패. 자, 기름이 오래되면 안 돼요. 3패에 잘 견디고 안정성이 높은 것이 좋고 또 발연점이 210 이상 높은 것이 좋다. 발연점이 높은 것이 좋다. 자, 반죽의 무게 0.1에서 0.2% 정도 팬기름을 사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무 많은 기름을 바르시면은요, 저희가 굽고 나서 그 부분만 조금 새까맣게 나와요. 저희가 원하는 제품의 색깔은 황금갈색이거든요. 황금갈색이 아니라 약간 시커멓게 나오기 때문에 적은 양이에요. 살짝만 발라줘서 잘 떨어지게 하기만 하시면 돼요. 자, 2차 발효 과정이에요. 저희가 발효하는 동안에 첫 번째 발효와 두 번째 발효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성형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동안에 어느 정도 불안정했던 그런 반죽의 상태를 거의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부피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온도는 보통 32에서 40도 정도 되고요. 2차 발효. 습도는 85에서 90%예요. 1차 발효 때보다 습도가 조금 높죠. 네. 그 발효실에서 숙성을 시켜서 좋은 외형과 좋은 식감을 얻기 위해서 보통 그 성형하고 나서 몇 프로 그 발효점을 물어보시는데요. 80%까지 부풀리게 하는 작업이에요. 기억을 꼭 하세요. 또 시험 문제에 그 발효점 물어보고 여러분들께서 반죽의 온도라든지 그리고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발효가 조금 덜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원래 성형하고 나서 80% 정도. 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은 뭐 반죽의 온도에 따라 약간 틀려지고 낮으면 좀 더 오래 하셔야 되니까. 자, 2차 발효의 시간에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자, 발효가 지나치고 발효가 덜 된 경우에요. 자, 발효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훨씬 더 부피가 크게 나와요. 껍질색은 여리게 나오고요. 안에 단면을 잘라봤을 때 기공이 되게 거칠게 나와요. 그리고 조직과 저장성이 나빠요. 그리고 과다한 산이 생성이 돼서 향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덜 된 경우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피가 다 작게 나오고 그 다음에 껍질색이 진한 젓갈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면이 터져요. 옆면이 터지는 경우가 발효가 덜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온일 때예요. 자, 발효실의 온도가 낮았을 때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요. 발효실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저온일 때, 고온일 때, 습도가 낮을 때, 습도가 높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발효 시간이 길어져요. 왜? 온도와 습도가 낮으니까 좀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때는 제품의 겉면이 좀 거칠게 나오고요. 그리고 풍미라든지 생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온일 때는 반죽막이 두껍고 오븐 팽창도 나쁩니다. 그리고 껍질이 질겨지고 발효 속도가 빨라져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또 산성이 되어서 세균 번식도 쉽고 또 이제 습도가 낮을 때는 반죽의 껍질 형성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런 이제 얼룩도 생기고요. 그리고 광택도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리고 습도가 높을 때는 제품의 윗면이 납작하게 나오고 껍질에 수포가 많이 발생해요. 자, 이때는 저희가 보통 습도를 높게 많이 하는데 많이 발생하니까 수포. 자, 이제 빵을 만들고 나서 발효를 하거나 성형하는 과정에요. 이렇게 빵의 반죽이 이렇게 수포가 뽀록뽀록 올라와요. 온도가 높았을 때, 습도가 높았을 때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린 반죽 앞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자, 믹싱이 덜 된 거, 지친 반죽은 믹싱을 많이 한 거. 자, 어린 반죽일 때 껍질색이 짙고 붉은기가 약간 생기고, 자, 믹싱을 덜 했기 때문에 글루텐이 불충분해서 부피가 작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친 반죽은 믹싱이 과하게 쳤어요. 부피가 좀 크게 나오고 껍질색이 여리게 나오고 껍질색은 두껍고 기공도 거칠고 또 과다한 산이 생성이 돼서 향이 나빠요. 자, 이제 굽기로 넘어갑니다. 자, 구웠습니다. 빵을 2차 발효까지 하고 나서 다 되고 2차 발효 80%가 됐을 때 굽기 과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때 굽기를 하게 되면요. 소화하기 쉽고 향이 있는 완성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굽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분할량이 적은 것은 높은 온도에서 짧게 구우셔야 되고요. 분할량이 많은 거는 조금 낮은 온도에서 조금 더 오래 구우셔야 돼요. 또 된 반죽은 낮은 온도에서 굽습니다. 과자빵과 식빵의 일반적인 오븐의 사용 온도는 몇 도예요? 180에서 220도 맞추시면 되고요. 평균적으로 180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굽는 동안에도 저희가 안에서 오븐에서 끓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좀 빠져요. 굽기 손실. 구워지는 동안에 무게가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인은 배합표, 굽는 온도, 굽는 시간, 제품의 크기에 따라서 형태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냉각이에요. 자, 냉각하는 온도는 35에서 40도 정도 돼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냉각의 손실률. 자, 식히고 있을 때도 손실이 일어나고 있어요. 2%. 자, 목적은 곰팡이와 세균의 피해를 막고 빵의 절단 및 포장을 용이하게 합니다. 자, 식빵이었을 때 자, 슬라이스 하겠죠? 슬라이스. 자, 슬라이스 한 다음에 포장하셔야 돼요. 자, 포장할 때 높은 온도에서 포장, 낮은 온도에서 포장이에요. 만약 뜨거울 때 포장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썰기가 어려워서 슬라이스 하는 곳에 들어가면 약간 짜부러들어요. 그래서 어려워서 형태가 변하고요. 또 뜨거운데 딱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안에 수분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빨리 곰팡이가 핍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펴서 빨리 부패를 하게 되고 형태 유지가 어렵습니다. 만약 낮은 온도 아주 많이 냉각을 시켰어요. 오랫동안. 그러면 바깥에 뒀기 때문에 딱딱한 정도가 가속화돼요. 노화가 가속화되고 껍질이 건조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포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포장. 자, 포장을 용기 시, 선택 시 고려돼야 할 사항.
자, 방수성이 있고 통기성이 없어야 된다. 요 말 잘 바꾸니까 기억을 하시고, 자, 포장재, 가소제나 안정제 유해 물질이 용출이 되어서 식품에 전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식품에 전이되어서는 안 되고, 단가가 낮고 포장에 의해서 제품이 변형되지 않아야 하고요. 용기와 포장지의 유해 물질이 없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포장을 했을 때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냥 비닐봉지에 포장했을 때하고 조금 더 예쁜 포장지에 포장을 하면은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자, 세균이나 곰팡이가 발생하는 오염 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 이제 믹싱하는 거라든지 빵을 만들 때 1차 발효와 2차 발효까지 공부를 하고 굽기까지 다 모든 걸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기를 하실 때도 굉장히 이 부분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빵을 만들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